의사. 보건지소 문이 벌컥 열렸다. 도지인은 들고 있던 커피를 그대로 쏟을 뻔했다. 박춘식이었다. 죽겠어. 이번엔 또 왜요? 배가 아프다니까. 뒤이어 이장수가 들어왔다. 거짓말이요. 아까 짜장면 2그릇 먹는 거 내가 봤어.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잖여. 아침부터 시작된 두 노인의 전쟁에 보건지소 전체가 흔들렸다. 엄정선은 익숙하다는 듯 혈압계를 꺼냈고 용주천은 환한 얼굴로 박춘식 옆에 앉았다. 제가 보기에 태음인 과식입니다. 뭐여 그게. 태음인의 슬픈 운명이죠. 운명은 무슨. 도지인은 관자놀이를 눌렀다. 편동도에 온 지 며칠.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섬 사람들은 병보다 소란이 더 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카리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적응했네. 뭐가요? 처음엔 도망가고 싶어 했잖아요. 도지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매일 아침 이런 소란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마을 잔치가 열렸다. 박춘식과 이장수가 또다시 경쟁하듯 음식을 차려놓았다. 우리 집 회가 최고여. 웃기지 마. 내 돼지 수육이 최고여. 주민들은 양쪽을 오가며 음식을 먹어치웠다. 용주천은 신이 나서 시식을 반복했고 엄정선은 그런 용주천의 뒤통수를 때렸다. 적당히 먹어. 진료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 체력이 지금 과식으로 사라지고 있잖아. 유카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도지에 역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었다. 바람은 따뜻했다. 햇살은 눈부셨다. 잠시만큼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보건지소 전화가 울렸다. 3통. 그리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토해요. 설사해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도지인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망했다. 1시간 뒤 보건지소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식중독이었다. 주민 수십 명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복도는 환자로 가득 찼고 의자는 물론 바닥까지 점령당했다. 수액 더. 없어요. 약 가져와. 다 떨어졌어요. 현치연은 차가운 얼굴로 처방을 내렸다. 용주천은 한약재 창고를 뒤지고 있었다. 엄정선은 접수와 간호를 동시에 처리했다. 유카리는 환자 상태를 분류하며 뛰어다녔다. 그리고 도지인은 처음으로 이 섬의 의료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대학병원이었다면 수십 명의 의료진이 움직였을 상황. 지금은 5명이 버티고 있었다. 새벽 무렵 겨우 상황이 진정되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젖은 옷차림의 주민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애가 없어졌어요. 순간 모두가 굳었다. 누구요? 춘변의 막내요. 10살짜리 아이였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해안가. 그리고 지금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카리의 표정이 굳었다. 현치연도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도지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검은 바다. 거친 파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색은 곧바로 시작됐다.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바닷가로 흩어졌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도지인은 발걸음을 멈췄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릴 적 기억이 머릿속을 찢고 들어왔다. 차가운 물, 어둠, 사라지는 사람들. 숨이 막혔다. 그때 따뜻한 손 하나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유칼이었다. 같이 가요. 혼자 버티지 말고. 도지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유카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색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여기 있다. 누군가 외쳤다. 해안 절벽 아래 아이 하나가 바위 틈에 매달려 있었다.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현치연이 소리쳤다. 내려가면 위험해. 하지만 도지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손은 떨렸다. 다리는 무거웠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괜찮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서워요. 도지이는 숨을 삼켰다. 그 역시 무서웠다. 하지만 나도 무서워. 그가 말했다. 그래도 같이 올라가자. 마침내 두 손이 맞닿았다. 새벽. 구조는 성공했다.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 부모는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 도지이는 비에 젖은 채 바다를 바라봤다. 아직도 무서웠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때 유카리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도지이가 입을 열었다.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당신은 왜 여기 왔어? 유카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새벽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바다는 검게 뒤집혀 있었다. 보건지소 TV에서는 태풍특보가 반복됐다. 제17호 태풍 북상 중. 편동도 주민들의 표정도 무거워졌다. 황신혜가 중얼거렸다. 이번 건 큰 놈이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후. 태풍이 섬을 덮쳤다. 창문이 흔들렸다. 비가 벽처럼 쏟아졌다. 전신주가 쓰러지고 통신이 끊기고 전기가 나갔다. 보건지소는 순식간에 임시 대피소가 됐다. 주민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불안해했다. 박춘식과 이장수조차 싸우지 못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그리고 악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산사태입니다. 산비탈 일부가 무너졌다. 주민들이 매몰됐다. 도지이와 현치연은 동시에 움직였다. 구조장비를 챙기고 비를 뚫고 뛰어나갔다. 유카리 역시 따라 나섰다. 위험해. 도지이가 외쳤다. 알아요. 유카리가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도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산사태 현장, 비명, 흙먼지, 무너진 나무들. 그 속에서 사람들을 꺼내야 했다. 현치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다. 도지이는 처음으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왼쪽 환자. 맡아. 출혈 심해. 압박해. 둘은 마치 오래 함께 일한 의사들 같았다. 라이벌은 사라졌다.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동료였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다. 중상을 입은 주민 하나가 발견됐다. 복합골절, 심한 출혈,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헬기는 뜰 수 없었다. 육지도 갈 수 없었다. 결국 보건지소에서 버텨야 했다. 도지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합시다. 정전속, 비상발전기 불빛 아래 즉석 수술이 시작됐다. 현치연이 보조를 맡았다. 유카리는 기구를 건넸다. 엄정선은 환자 상태를 체크했다. 용주천은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편동 보건지소 5인방. 처음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늦은 밤. 태풍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도지이는 지친 몸으로 복도에 앉았다. 유카리가 옆에 앉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도 사람을 잃은 적 있어. 유카리가 조용히 말했다. 도지이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도망친 건지 벌 받으러 온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고백만으로도 도지이는 그녀가 품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같은 시각, 현치연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유카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하리 씨. 네. 나한테 기회 줘. 유카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현치연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유카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도지이는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파도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서 오미자가 유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 이제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만 놓아주렴. 유카리의 표정이 굳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비박.